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09%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코스닥은 반대로 0.2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상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에서 무언가가 큰 변동폭을 보였다기보다는 제한적인 혼조세 그리고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는 무언가가 크디 큰 해석을 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크디 큰 재료가 있지도 않았고, 이제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긴 했지만 중화권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가 2% 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어떠한 요인냐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위기도 그렇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좀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를 겪고 있는 국가인데, 경기 지표가 좀 이런 부실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당연히 우리가 경제로서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면은 한국의 경제 또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중화권 증시의 동조화가 되었다거나 무언가가 이런 거시적인 모멘텀에 엄청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 미국 증시 분위기에 이어서 철저한 이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게 뭐죠? 이 증시가 올라가려면 거시적인 이벤트들에 엄청난 기대를 하기보다는 주도주,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이 증시의 주도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떠한 일정들이 또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벤트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다기보다는 우려감이 깊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거시적인 내용들에 대해 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겠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포커스 기본적인 내용은 우려감에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6일 밤과 7일 새벽,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같이 좀 섞여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어요. 총 3개인데, 미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그리고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돼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 GDP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소비라는 이 품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영향들이 있는데, 경기와 금리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 당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전략과 금리에 대한 전략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매물들이 막 싸우면서 혼조세를 보일 확률보다는 한 번 방향성이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여겨보고 있어요. 그러한 동시에 우리가 또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제 유가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연고점, 올해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계신데, 한국도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이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에 있어가지고 주된 요인을 살펴보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석유류 제품이 강한 모습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은 이 금리에 대해서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물가와 연관을 지어서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유가라는 거는 그 석유라는 거는 전반적인 산업군들의 기조 자재로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기에 있어 가지고도 중요하게 이 시세가 움직이는 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물가와도 연동성이 깊다라고 분명히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적으로 무언가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파는 물량보다 살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럼 경기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반대죠. 감산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감산을 10월까지 할 것이다. 이런 공급을 계속 줄일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수혜를 보고 어떠한 패러다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꾸준히 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업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동조화가 안 됐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당연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 거는 맞지만 증시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지표 하나하나에 지금 일희일비를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미국의 개별 장세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고 있었고, 미국에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확립이 되거나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방향성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까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